싸게 받고 싶은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확실하게 팔고 싶은지, 확실하게 팔리면서 싸게 받는 건 없습니다. 빨리 받고 싶으면은 매도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그럼 지방을 가려고 하면 안 팔릴까봐 걱정이 되고, 수도권에 들어오려고 하면 낙찰이 안 돼서 걱정된다. 이러면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질문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수익권에서 확실하게 낙찰받는 경매 입찰가 산정법입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권리 분석이랑 네. 입찰가까지 피드백을 드리고 있잖아요. 입찰가를 수정해서 낙찰되는 사례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낙찰받았던 물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하이빌리지 202호를 우리 35기 교육생분께서 낙찰을 받으셨었습니다. 이게 이제 9월이고요. 12명이 들어왔고 가격이 1억 4,600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추천드린 가격도 1억 4,200에서 1억 4,600 사이 정도 가격을 쓰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매도가 1억 7,500까지 가능한 물건이었고요. 1억 7,500까지 매도가 되면 당연히 감정가에 비해서는 감정가가 좀 높게 잡힌 거는 있지만, 지금 최저가가 1억 4,300에서 한 번 더 유찰돼서 반값이 됐거든요. 자, 반값이 되면 이제 초보자분들은 반값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전차에서 생각을 합니다. 즉 1억은 떨어져는 있지만 의미 없는 숫자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결국 낙찰은 1억 4,300에 준하는 가격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왜 1억 4,200에서 1억 4,600을 추천드렸냐면, 최소한 이 가격에 준하는 가격은 써야 된다는 기준을 잡은 겁니다. 1억 4,200이면은 전차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낙찰될 확률은 좀 줄어듭니다. 대신 1억 4,400, 1억 4,500을 쓰면 전차보다 넘겨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낙찰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아니 1억 4,300에도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왜 내가 이 가격을 넘겨 써야 되냐, 이 생각을 갖기 때문에 1억과 1억 4,300에 매여 있어요, 생각이.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한 거지, 1억 7,500에 팔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1억 4,000에 받나 1억 4,200에 받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몇백만 원 차이니까. 그래서 1억 4,600까지 제한을 드렸고, 그 가격을 딱 써서 2등과의 차이가 딱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죠. 어쨌든 이런 거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노하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입찰가를 추천할 때 유찰이 여러 번 된 물건은 여러 번 된 거를 그 전차를 넘겨서 쓸 생각을 하면 되게 낙찰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2등과의 차이도 얼마 차이가 안 나고 1억 7,500에 팔릴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후로 한 2천만 원 이상은 남을 거예요. 그리고 물건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었고, 저랑 이제 임장을 갔던 물건이거든요, 교육 중에. 그래서 이 물건을 받았다. 한 달 전에 낙찰 받은 거기 때문에 매도가 되진 않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낙찰 받고 나서 며칠 뒤에 집 내부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집 내부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동영상까지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제휴되어 있는 서비스 중에 공실이고 임차인의 동의, 여기 점유자의 동의가 된 물건에 한해서는 또 내부까지 볼 수 있게 저희 열쇠공 사장님까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들어가는 영상까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들어갔는데 별로 수리할 게 없는 거예요. 짐은 다 빠져있고 수리할 게 없으니까 매물을 거의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아마 지금 매물 등록한 지도 한 달이 넘었겠네요. 지금 집 컨디션 딱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크게 뭐 이사 청소랑 손상돼 있는 부분 수리만 좀 하면 돼서 한 1,200만 원 정도면 수리가 다 끝날 예정입니다. 아마 끝났을 거예요. 지금 거의 바로 낙찰 받고 나서 내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소요를 아꼈죠.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면 낙찰 받고 한 달 뒤에 잔금 납부하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명도가 끝나면 2달이 벌써 지나 있는 건데, 이분은 그 2달이라는 시간을 낙찰 받자마자 이렇게 한 거를 시간을 번 거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 물건도 저희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찍었던 물건인데, 10기 졸업생 승진님께서 1억 3천에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2등과의 차이가 기가 막혀요. 40만 원 차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1억 6,700에 완료를 하셨고, 수익률이 67%, 그리고 세후 수익이 2,400 정도 남는 물건이었습니다. 일단 피드백을 드린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입찰을 요 정도 범위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기준 가이드를 드렸고, 그 가이드를 어떻게 드렸냐, 수업 때 수익률 분석표를 기준으로 제가 잡아 드리거든요. 그 수익률 분석표에 비용들을 어떻게 녹여야 되고 수익률을 몇 프로로 잡아야 되고. 근데 승진님께서 본인이 무서우니까 안 팔릴까봐 대출이자 12개월부터 그리고 취득세도 막 오피스텔 취득세로 넣고 하다 보니까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입찰가를 올려야지 낙찰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대출이자는 3개월치만 잡으면 되고, 그리고 취득세는 2% 정도로 잡으시면 된다라는 가이드를 드렸더니 회차를 한 4개월 5개월 동안 하시다가 한 달 안에 낙찰이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받은 물건이 앞에서 살펴본 요 물건이었고, 요 물건은 매도를 결국 1억 6,700에서 단타 수익으로 2,400만 원 정도 실수익으로 남긴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어떤 입찰가의 범위를 계속 정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35기 수강생분께서 제가 추천해드린 입찰가를 봤더니 그 가격이 진짜 낙찰이 됐더라. 왜냐면 본인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조금 가격을 보수적으로 써서 폐차를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보니까 경장인이 말한 가격으로 낙찰이 됐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딱 숫자로 뭔가 포맷으로 규칙이 정해진 건 아닌데,
물건을 봤을 때 그리고 조회수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범위에서 낙찰이 될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좀 보이거든요. 왜냐면 같은 이 방식으로 같은 물건을 거의 뭐 7년 동안 같은 지역의 물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물건이면 이렇게 낙찰이 될 것 같다 이런 가이드를 계속 드리는 편입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이런 노하우 같은 거를 빌릴 수 있는 것도 큰 힘이잖아요. 그래서 7년의 어떤 빌라 투자만 했던 노하우들이 제 머릿속엔 있으니까 이 물건 이렇게 가격 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에서 낙찰이 될 것 같은가요? 이런 가격들은 가격 조사만 확실히 해오시면 제가 얼마에 낙찰될 것 같은지는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리치스쿨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7년의 노하우가 네. 이렇게 딱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경장님만의 입찰가 산정법 어떤 것들을 고려하시는지 정도 한번 얘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리스트가 우리 수업을 들으시면 제공되는 어떤 자료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정규 수강생 전용 자료실에 입찰가 계산기 수익률 분석표, 대출 가능 금액 계산표를 제가 한 파일에 녹여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익률 분석하는 차트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대출이 몇 % 나오고 내 잔금 납부할 때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입찰가 추천기. 요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낙찰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어떤 이제 더 싸게 받을지 아니면 좀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퍼센트로 다 녹여진 거예요. 자, 보시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특수 권리. 빨간 글씨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싸게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단 빨간 글씨라는 게 경매 낙찰자들한테 위험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빨간 글씨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입찰하면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빨간 글씨 없는 것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특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가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입찰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상품의 종류. 아파트냐 빌라냐 도시형 생활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요거에 따라서 아파트는 이제 가장 높은 가점을 줍니다. 즉 싸게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빌라 도생, 그게 6%, 그러니까 좀 더 아파트보다 6% 더 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오피스텔은 경쟁이 더 없기 때문에 8%까지 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퍼센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평형에 따라서도 입찰 가격이 달라져요. 왜? 단타 매도 하시는 분들이 대형 평수를 입찰해서 낙찰받고 단타 매도하면 부가세를 물거든요. 이 부가세라는 부분 때문에 국민평수 초과되는 물건들은 더 싸게 낙찰이 됩니다. 그 가점을 9% 녹인 거예요. 국민평형 이하는 그냥 3% 정도 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퍼센트를 녹인 겁니다. 즉 6% 정도를 국민평수 초과는 더 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부가세 10%라는 게 금액이 보통 2억짜리 3억짜리 물건으로 쳤을 때 1,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내가 단타 매도가 아니라 난 보유할 거야 아니면 실거주할 거야 라고 하면 6% 정도 더 싸게 받을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 어떤 어디서 알려준 기준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봐온 낙찰 사례들, 매도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정도 퍼센트면 낙찰이 가능하겠다라고 매겨진 저희 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목적이 실거주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에 따라서도 입찰가가 달라져요. 왜?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세금을 다 떼고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입찰가를 더 낮게 써야 됩니다. 반면에 실거주자분들은 실제 세금은 어차피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걸 내더라도 그냥 조금만 남아도 되는 거예요. 입찰가를 더 높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또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이하냐 초과냐, 그리고 지방은 2억 이하냐 2억 초과냐에 따라서 입찰가가 달라지겠죠. 왜? 다주택자들이 들어가도 취득세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지방은 공시가 2억 이하, 그리고 수도권은 공시가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가 돼요. 입찰 경쟁이 더 세지겠죠. 그러면 싸게 받기가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점을 이렇게 다르게 매겼고, 지역에 따라서도 나눠집니다. 서울이냐 아니면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냐 아니면 서울 수도권도 아닌 그 외 지방이냐에 따라서도 가점을 이렇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물건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퍼센트를 각각 매기면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보는 게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 2억이야. 근데 2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2억이 아니에요. 지방에 있냐 서울에 있냐, 대형 평수냐 아니냐, 특수권리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입찰가를 다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요소들을 여기에 다 퍼센트를 넣으면 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을 여기에 적어 드릴 수 있게 만든, 제가 직접 만든 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입찰가도 입찰가인데 낙찰 확률을 또 끌어올리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낙찰을 받기 위한 확률을 올린다라는 거는 낙찰가를 올리면 되긴 합니다. 또는 남들이 안 들어올 만한 물건에 입찰을 하면 되겠죠. 그 남들이 안 들어올 만한 물건도 여기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퍼센트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들 있죠.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을 하시면 되고요. 국민평형 이하를 하는 게 아니라 초과를 하시면 되고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입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낙찰받을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글씨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하나당 5%씩 가점을 줬는데, 그럼 2개면 3개면 퍼센트를 더 올릴 수 있으면서도 확률도 더 올라가요. 그래서 낙찰을 어떻게 빨리 받냐? 그럼 남들이 안 보는 걸 보면 됩니다. 그럼 남들이 안 보는 게 뭐야? 빨간 글씨 많고 평수 대형
대형 평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보시고. 근데 그런 데는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겠죠. 아니 그런 지역은 안 팔릴 것 같아서 무섭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싸게 받고 싶은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확실하게 팔고 싶은지. 확실하게 팔리면서 싸게 받는 건 없습니다. 빨리 받고 싶으면은 매도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왜냐면 수도권은 경쟁이 박터지기 때문에 싸게 받기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해요. 낙찰받는 데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럼 지방을 가려고 하면 안 팔릴까봐 걱정이 되고 수도권에 들어오려고 하면 낙찰이 안 돼서 걱정된다. 이러면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질문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확실히 팔리는 동네는 싸게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수익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내가 지방을 가서 정말 싸게 받아서 내가 차익을 크게 하겠다. 오래 걸려도 괜찮다. 라는 기준을 갖고 가시면 지방을 하셔도 좋은 거고.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남들이 안 보는 지역을 보셔라. 대형 평수를 보셔라. 그리고 유찰이 안 된 물건들. 요즘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방은 아니고 서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권에서도 낙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찰이 안 된 물건들을 입찰하시면 경쟁이 뭐 한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권 물건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가격이 올라간 지역이어야 됩니다. 대신 이제 신권에서 입찰하려고 하면 감정가가 예를 들면 10억인데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이 12억, 13억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 물건을 발견하셨다면 좀 적극적으로 입찰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요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는 유찰이 2번 됐기 때문에 전차를 넘겼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또 역으로 해석하면은 1억 4,300까지 떨어졌을 때 단독 낙찰을 노리는 거예요. 1억 4,400, 1억 4,500 요때 들어갔으면 단독 낙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물건을 빨리 찾으면은 내가 빨리 찔러 보기라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들어갈 때 좀 애매했을 거예요. 1억 7,500이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인데 또는 1억 7천이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1억 4,300에 들어가는 게 맞나? 아 최저가에 쓰면은 뭔가 남들이 한두 명이라도 들어오면 폐차할 텐데 라고 해서 입찰을 안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1억이 된 거고 그게 실제 1억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입찰 경쟁이 박터지게 붙으면서 이제 1억 4,300을 결국 넘겨서 받게 된 거죠. 결국 이러나 저러나 받는 가격은 똑같은 거예요. 최저가에 이때 가격을 쓰나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입찰을 하나 결국 낙찰은 1억 4,300을 넘겨서 받았으니까 유찰이 한 번 됐는데 매도 차익이 애매해서 유찰을 한 번 더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최저가에라도 쓰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낙찰을 받는 게 끝이 아니라 낙찰을 받고 계약까지 잘하고 잔금을 받아야 이제 실제 돈이 입금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잘 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낙찰사를 자랑하고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낙찰 받아온 물건들을 계속 리스트업을 하고 계속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낙찰 받고 뭐 한두 달 동안 연락이 없으시면 지금 매도 잘하고 계신지 계약 잘하고 계신지 아니면 인테리어 하고 계신지 명도가 좀 어려우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물어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사이에 매도가 됐거나 계약이 됐으면 그 사례를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막 경매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낙찰 받고 끝이 아니라 사후 조치까지 계속 한다. 계약될 때까지 계속 팔로우업을 한다 라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내가 관리를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더 자신 있게 그리고 대행 서비스들도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좀 대행 서비스 연결해 드릴 수 있게 또 가이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자신 있게 낙찰도 받으시고 왜냐면 이런 사후 조치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나서도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낙찰 받기 전에도 걱정이 되게 많으신데 아 그래도 리치스쿨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 가격에 받으면 안전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리치스쿨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잘 해나갈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들겠죠. 저희가 이런 사후 관리 말고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정규 강의 혜택과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규 강의 혜택들은 이렇게 17가지가 준비가 돼 있고요. 중요한 혜택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메일 상담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상담권, 그리고 각종 대행 서비스 연결, 명도, 세무, 입찰, 대출 상담사님, 그리고 문을 개문해주는 열쇠공 사장님까지 연결이 돼 있고 경매 물건 추천, 그리고 우리 리치스쿨 내 모든 교육 과정에서 웬만한 교육은 다 할인 혜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리치스쿨 내에서 교육을 많이 들으실 거다 하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 강의에 내신 그 수강료를 어떻게 보면 할인으로만 뽑아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빌라 매매 전문 중개사님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대출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뭐 신용이 좀 안 좋으시거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 대출까지 연결해 드림으로써 대출이 안 나와 가지고 내가 보증금 포기하는 경우가 없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정규 교육 과정은 뭐 간략하게 7주 교육 과정이 준비가 돼 있고요. 빌라를 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 명도, 대출 특강들 다 준비가 돼 있고 전문가들 오셔서 다 상담해 드리고 있고 기수 중에 제가 지정해 드린 경매 물건을 가지고 임장까지 가는 거 저랑 같이 가게
받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스터디할 수 있게 저희가 독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모든 혜택들은 정규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교육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조금이라도 진입장벽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무료방에서 저희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치스쿨에서 하는 특강들, 혜택들을 다 공지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낙찰 사례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타매도 하실 때 제일 좋은 건 단타매도 된 물건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공부고,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무료방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더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우리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리치스쿨에서 제공된 혜택들 많이 이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